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구석 에드와드입니다. 최근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피 또는 제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쓴 글과 그분들의 친구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65년생, 이제 나이 60 다 되신 분이네요. 그 경남 출신으로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었다가 지난번에 2019년에 문재인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현재 공석인 헌재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친구입니다. 이재명의 친구인데, 이재명이랑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이 문영배 재판관의 그 트윗을, X죠, 팔로우하고 있는 이런 사이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사이인지 대략 보면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말했죠. 문영배 씨랑 이재명 씨는 둘이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서 노동법학회 같은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법연수원이 지금처럼 뭐 변호사를 1년에 1000명씩 뭐 2000명씩 뽑는 시절이 아니라 300명 뽑던 시절이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같은 학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정성호 의원이 말한 대로 문영배와 이재명은 가까운 사이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친밀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서로 이제 뭐 친하다 정도, 뭐 어렸을 때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친한 정도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법 연구회죠. 우리법 연구회는 진짜 이게 뭐 도대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저는 가끔 사약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도가 아니라 회장을 지낸 양반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면은 정말 어떤 성향인지 대충 짐작이 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글들 이분은 마구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보시면은, 굳이 분류하자면은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내가 가장 왼편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좌파 단체라고 생각하는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가 가장 보수적이래요. 참 보수적이래요. 그럼 도대체 우리법 연구 안에서도 가장 좌파적인 성향인데 자기 친구들에 비하면 보수적이다. 그럼 자기 친구들은 뭡니까? 그냥 뭐 막스가 친구인가요? 뭐 김일성이 친구인가요? 도대체 어떤 친구들하고 교류를 하길래 우리법 연구원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보수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참, 와, 그 성향이 짐작이 대충 됩니다. 자, 이분이 또 현재 재판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단지 이재명하고 친하다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게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한 경력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탄핵 재판에서 가장 큰 이슈는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슈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관위를 법원이 거의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뭐 판사에 대해서 판사의 죄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도 개엄을 선포한 것이었는데, 이 2010년 당시에 문영배 재판관은 진주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의 어떤 객체, 재판의 대상이 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또 의문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이분이 성향이 어떤지 앞에서 트윗에서 잠깐 봤지만은, 이분이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고 어떤 사람이 이분을 팔로잉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이분들 팔로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희재라는 뭐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뭐 이분의 자기소개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반민특위로 친일 청산, 반민특위로 내란 부역자 처단, 뭐 이런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의 주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 공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분 또 다른 분 볼게요. 이재명의 동지, 이재명 절대 지켜, 국민협회 이재명, 뜨개 인형 계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라고 뭐 어쨌든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재판에서 과연 공정한 재판할 수 있는지는 정말로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본인이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을 한번 보면은요. JTBC, 서울의 소리, 더불어민주당, MBC, 정말 주옥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불공정 언론들만 팔로우 하시는 분 같아요. 정말 믿음이 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보면은. 자, 그럼 이분이 트윗에 썼던 글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정말 찐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봤던 영화가 변호인입니다. 법률관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울었다. 울지 말고 그냥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인이라는 영화 뭔지 잘 아시죠? 노무현을 그 주인공으로 한 그 사기 영화죠. 변호인. 또 읽은 책이 82년생 김지영. 그 다음 또 본 영화가 택시 운전사. 정말 찐들입니다. 영화 판도라를 봤다. 판도라가 뭔지 아시죠? 어떤 영화인지. 문재인이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그 영화 판도라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동 좋아합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본 거 다이빙 배를 봤다. 여기서 제가 웃음이 빵빵 터지던데요. 정말 이거를 어디 딴 데서 보는 올레 TV까지 가입해서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이빙 배를 봤다. 정말 세월호 변호인 앞에 뭐였죠? 그 택시 운전사 정말 깨알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깨알같이 아이유 또 팬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유 너의 의미가 어떤 노래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유 노래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기도 싫고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정말 코어 아닙니까? 진짜 그 좌파의 고갱이 같은 콘텐츠만 골라보시는 이런 양반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또 이제 개성공단 얘기도 나옵니다. 보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사람이 판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드러내면서 판사를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인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보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나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 되면은 많이 퍼주자. 그게 우리한테 좋다. 책에서 보면 중국의 내일을 묻다라는 책을 봤답니다. 중국의 내일이 뭐겠습니까? 트럼프에서 박살나고 결국 56국으로 쪼개지는 게 중국의 미래일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저런 책을 보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란이 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재명이 문영배 재판관을 팔로우하고 있다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트윗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재명이 문영배 재판관의 팔로우를 끄는 것 같아요. 아무런 끄리끼는 게 없다면 왜 갑자기 팔로우를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영배 씨가 어제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도 탄핵을 인용하는 그 의견을 냈었죠. 합의제 기간인데 법에 분명히 2인 이상이 합의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합의의 취지를 따지자면 둘이서 했으니까 탄핵 사유다. 둘이서 합의하면 탄핵 사유다. 법 무시하고 이런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앞에서 본 이런 성향, 이런 친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것, 이 사람이 보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본인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스스로 기피하고 재판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